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시장이 장 초반 대비 상당히 밀리고 있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자신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의 기조적인 순매수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기관 중심의 적정 시장 개입은 상당히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개인들의 순매도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결정적인 어떤 그 랠리의 시그널로 해석이 됩니다. 외국인이 순매수하지 않더라도, 기관이 순매수하지 않더라도 개인들이 계속해서 순매도 기조를 이어간다면 장세는 뭐 계속해서 우상향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네 가지 테마, 반도체와 바이오, 그리고 5G, 전기차 테마에 대해서 간략한 어떤 그 전력과 함께 테마별 핵심주 두 종목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광범위하죠.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가 뭐 어쩔 수 없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고요. 뭐 관심 종목 중에서 역시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관심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오르는 파동에다가 우리가 이제 승부를 본다면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이 지금 한 88%가 되겠죠. 실제 유통 물량이 1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만약에 작심을 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 5% 정도만 순매수로 전환이 된다면 상당히 어떤 탄력적으로 보통주 대비해서 상당히 탄력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SF 반도체. 제가 이제 굳이 뭐, 네페스도 있고, AD 테크놀로지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굳이 제가 SF 반도체를 제가 설정한 이유는,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또 저가고하기 때문에, 오늘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여타 종목에 비해서는 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조종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보거든요. 최근에 제가 SF 반도체 보니까, 사실 실망 매들이 좀 제법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매도세력의 소멸과 함께 빠르면 내일 혹은 내일 이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떤 상승으로 새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뛰어난 개인기가 중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바이오 테마 역시도 동반 상승, 동반 하락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동반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깊게 들여다보면 종목별 개인기가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개인기 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사 주력주기다. 주력주이면서 오늘 또 이제 특별 브리핑을 또 보내드렸거든요. 목표 가격을 이제 상향을 했죠. 제가 오늘 특정 회원분들 성함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오늘 이제 채용 VIP를 어제 이제 가입하신 분인데, 셀티론을 제가 매도를 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셀티론은 좀 많이 오르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탄력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뭐, 죄송스럽지는 않죠. 죄송스럽지 않지만,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궁극적으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뭐 구속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 차원으로 오히려 이제 강렬한 어떤 오버슈팅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시간 이제 바닥을 다졌죠. 공을 이제 많이 들였다는 제가 표현을 쓰는데, 4일 상승 이후에 오늘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내일 이후부터 우리가 굉장히 좀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HLB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5G 테마 같은 경우도 종목별 뭐 사실 차별화가 굉장히 심한데, 제가 이제 불변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지금 사실 이노 와이어리스를 매수하는 것은 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부담이 된다고 보고, 단연코 HFR이 탑픽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KMW는 원래 5G 테마의 대장주라고 봐야 되겠군요. 그런 상징성 혹은 뭐 인덱스 정도 차원으로 보고 흐름 자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고점 위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고, 특히 이제 하반기에 어떤 모멘텀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KMW도 매수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는 이제 6월의 핵심 주도주 테마 중에서 제가 5G를 많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요. 상승 대열에서는 다소 좀 소강 국면으로 보이고 있지만, 결국 5G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면 굉장히 어떤 좋은 흐름도 예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HFR과 이제 KMW 비율을 두자면, 6대 4 정도, 혹은 좀 공격적인 분이라면 한 7대 3 정도, 그 정도 비중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삼성 SI 기준으로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한 10% 이상 급등을 했죠. 그때 저희가 30% 매도를 했습니다. 전량 매도를 한 거 아니고, 아직까지도 저희 회원은 70%를 갖고 있죠. 대세적으로 접근하자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는 이제 한 3년 동안은 강세 기조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기차를 접근할 때는 물론 이제 이 상황이 또 바뀔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주에서는 이제 오늘 LG 화학보다는 삼성 SI가 좋고요.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 여러 종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지켜보시지 마시고 에코프로 BM이 제일 이제 낫다고 봅니다.
자, 체험 VIP 회원 관리에서는 방송 맨 끝에 이제 자세히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종목 입금하시고 종목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유 수량을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차근차근하게 또 납득할 만하게 또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이제 저희 또 주도주 논리를 근거로 해서 종목을 교체해 드릴 겁니다. 자, 보시는 화면은 이제 10년 주글러 파동이라고 그래요. 주글러 파동 혹은 이제 그 설비 투자 사이클인데 10년 파동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파동론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공부도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파동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60년 주기 파동이 제일 커요. 그게 이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있는데 러시아 경제학자 이제 콘트라티에프가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발명을 했다고 해서 이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고 5년 사이클이 있어요. 이거 5년 사이클은 이제 키친 사이클이라서 재고 자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사이클은 예전 같으면 보통 이제 한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키친 사이클하고 좀 반도체 그 PC 교체 사이클하고 얽히면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사이클이 좀 짧았죠. 여하튼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글러 파동이라죠. 10년 설비 투자 사이클을 굉장히 맹신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제가 이제 주가의 최고점과 최바닥을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거죠. 1989년도 제 기억으로는 1004포인트를 찍었어요. 이때가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1987년도 고점 위에 정확히 10년 이후가 되면 89년이 포함이 되니까 1998년이죠. IMF가 이제 1997년도 10월인가 터졌었죠. 여하튼 간에 주가 바닥은 1998년.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희한하지 않나요? 1989년에서 정확히 10년 후가 되니까 1998년도 주가가 절대 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이제 1998년에서 정확히 10년 후면 언제입니까? 98년이 포함이 되죠. 2007년이 되겠죠. 공교롭게 2007년도에 정확히 바닥을 찍었어요. 이러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해야겠죠. 10년 주글러 파동 혹은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2007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2007년도부터 정확히 10년 후면 언제가 되나요? 바로 2016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년에 정확히 바닥을 치고 지금 이제 지수 자체는 많이 안 빠진 것 같지만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죠.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이제 박살이 났죠. 여하튼간에 2016년 이후서부터 10년 동안의 상승 파동이 전개가 된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2025년이 되겠죠. 2025년까지 이제 상승 파동이 전개되는데 이게 4차 산업혁명 파동과 맞물리면서 이제 전개가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C 사태 관련해서 이제 조정을 좀 제법 보였지만 오히려 이 조정을 통해서 수급체의 어떤 수급체계에 혁명적인 어떤 변화가 왔다고 보는 거죠. 제가 오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제일 많이 받은 전화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를 지금 따라 사도 됩니까? 이 내용을 많이 받았거든요. 당연히 이제 사라고 그랬죠. 오늘 장중 이제 고가 한 4%대까지 올랐다가 좀 2%, 1%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더 사야 되나요? 우리가 여러분들 10년 사이클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 시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큰 그림으로 접근을 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 보면 지금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어떤 키 맞추기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급락 시점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였죠. 여하튼 간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C 사태 관련해서 3월 19일 날 악의 구간을 통과했는데요. 제가 이거는 이제 해겔의 변증법을 약간 패러디한 겁니다. 해겔의 변증법은 우리가 이제 관념론적 변증법이라고 변증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같은 경우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하죠. 해겔의 의미는 좀 패러디한 겁니다. 역사랑 그 시대가 내포하고 있는 모순에 의해서 운동 변화 발전하는 제 과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그게 모든 영역에 다 맞는다고 봐요. 시세 역시도 내포하고 있는 모순에 의해서 시사태라는 모순에 의해서 운동 변화 발전하는 제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적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면도 단기적으로는 과열이고 고점 징후가 있으나 이런 것도 어떤 기조적이고 어떤 시대적인 커다란 또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파동은 제가 이제 우라카미 군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융장세 다음에는 실적장세, 실적장세 다음에 역실적장세, 역실적장세 다음에는 다시 금융장세. 이렇게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순환한 것처럼 장세도 4단계에서 순환이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우라카미 군요의 장세 4단계하고 엘리어트 파동론하고 한번 제가 편집을 시켜봤어요.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19일 최악의 구간을 통과하고 지금 유동성 장세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을 못하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강한 유동성이 지배한 장세인데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 유동성 장세는 제가 개인적으로 닉네임을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괴물이라는 것은 악재를 먹고 자는 거죠. 악재. 지금 사실 미국의 어떤 그런 사태도 그렇고 지금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 상당 부분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것도 굉장히 크죠.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 기질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이 유동성이라는 것의 어떤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 장세는 철저하게 우리 조셉 그랜빌 표현대로라면 wall of worry, 걱정의 벽을 타고 간다고 부르는 거죠. 악재에 의해서 진행되는 파도 유동성 장세고 그다음에 조정 이후 저는 이 조정을 빠르면 9월 혹은 이제 10월서부터는 상당 부분 위기가 또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 위기 이후에는 상승 추격 3파동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금융 장세가 전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 금융 장세의 어떤 꼭지점이 저는 내년도 빠르면 3월 혹은 한 5월 정도.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9조 원 정도 기조적으로 수매수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빠르면 뭐 3월 혹은 5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경기가 과열시로가 나오기 때문에 역금융 장세가 전개가 된다고 공교롭게도 역금융 장세 과정 속에서 이제 주가의 대상투가 나온다고 봅니다. 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고 그다음에 아래가 이제 SF 반도체거든요. 제가 지금 종가가 얼마에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가 여러분들 이게 그 돌발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준비된 상승인지 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이제 어제 방송이라든가 그제 방송 삼성전자 목표가 뭐 10만 원이라는 주제로 방송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어떤 그 상승이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단기적으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전혀 몰라요. 근데 여하튼 중요한 것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 부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는 우리가 공감을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뭐 4% 갔다가 뭐 1% 빠지고 이거에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어른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뭐 삼성자 보통주도 마찬가지지만 뭐 우선주 기준으로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패러다임을 우리가 10만 원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대범하게 담대하게 10만 원의 패러다임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게 1% 오르나 4% 오르나 이게 의미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휘둘려서는 우리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아래가 이제 SF 반도체인데 지금 이제 SF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열흘 가까이 주가 가지고 헤매고 있는 모습이죠. 정확히 따지면 오늘 포함해서 3, 4, 5, 6, 7일 정도 주가가 이제 조정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실망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기 매도 세력의 소멸 과정이라고 부른 거죠. 조정이라는 것은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SF 반도체가 5,000원 이하로 깨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빠지면 내가 더 산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뭐 반드시는 아니더라도 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과거 역사의 최고점이 6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원. 그럼 60만 원이 우리가 상투라고 볼 수도 있으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라본다면 새로운 어떤 60만 원은 고점이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라보면 이제 다시 새로운 바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60만 원에서 이제 뭐 조금 오른 거죠.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앞서도 이제 잠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구속 여부 이거에 우리가 휘둘릴 필요 없고요.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로 접근해 보자는 것이죠. 이게 주가가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악재는 오히려 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 특성이 뭐라고 그랬죠? 유동성 장세죠. 유동성 장세는 괴물입니다. 악재를 먹고 자라는 거죠. 악재 속에서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휘둘려서는 안 되고 결정적인 어떤 거 저는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여하튼 간에 삼성바이오스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HLB를 우리가 차트를 좀 더 길게 놓고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10만원 존에서 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얘는 기본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4일 오르고 오늘 첫 번째 조정이거든요. 이러면 제가 이틀 조정 볼지 3일 조정 볼지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이번 첫 번째 조정은 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급등주로 아는 거하고 혹은 주도주로 아는 거하고 실제 수익을 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주도주를 잡고 급등주를 잡고도 손해보고 파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이해, 논리, 그리고 투자자의 어떤 그 자세라든가 태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체험 VIP 가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매도보다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매도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번에 뭐 카카오도 그렇고 뭐 삼성 SDI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희 회사 주력주 NHN 한국 사이버 결제도 뭐 거의 뭐 정확한 거의 상투 부분에서 매도를 했죠. 대중들이 열광하고 흥분하고 이럴 때 매도하면 되죠. 거래 터질 때.
매수가 힘든 거. 매수, 어떤 주식을 매수할 거예요? 그리고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자세를 갖고 매수할 것이냐. 이틀 오르고 팔아버릴 겁니까? 이틀 올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기술적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팔겠다. 이런 거로는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진정한 자기 수익률은 시간 함수하고 일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60%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제가 회원분들한테 얘기했어요. 사례로.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게 상한가가 2번 나왔어요. 60%죠. 그래서 매도했어요. 그렇게 얻는 수익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을 공들여서 한 60%를 얻는 수익하고 이거는 차원이 틀린 거죠. 마치 도박판에서 버는 100만 원하고 내가 이제 뭐 똥찌개를 져갖고 어렵게 힘들게 일해서 버는 100만 원하고 이 가치는 우리가 같이 동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여러분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이번에 이제 HFR하고 이제 KMW인데, HFR도 박스권 가져오죠. 그러니까 박스 하단 부분을 주면은 다행인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물리지는 거죠. 한 돈 1,000원, 돈 2,000원 정도 물려있는 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소신이 있는데, 2,000원 빠진다고 그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KMW도 가격 조정,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과 함께 모양새를 차트 완성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어요. 차트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는 목적은 수급의 흐름과 크기와 전환점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재료라든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수급적 완성도가 높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는 차트가 가장 효과적인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삼성 SDI가 지난번에 39만 원대 고점 찍고 이제 조정 과정 속인데 저희가 이날이죠. 10% 올라가는 날 30% 매도를 했는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괜히 매도했나 싶어요. 저는 뭐 한 33만 원대까지는 좀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조정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전기차는 또 시대적 흐름이고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정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SDI도 길게 보고 저희가 보기엔 2022년까지는 2022년 상반기까지는 강세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중성주도 굉장히 많은데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대장입니다. 좀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 좋다는 얘기를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이 올랐고 비싸고 하기 때문에 못 사고 싸구려 주식들을 자꾸 선호하는데 이게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대중대 집단서가 그 종목에 다 몰려버리기 때문에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막 빠질 때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여하튼간에 체험 VIP 회원 관련해서는 뭐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하여튼 우리가 100% 수익을 낸다고 제가 장담을 못 하는데 하여튼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연히 수익도 많이 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